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연력학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파트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그래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연력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같이 살펴봤을 텐데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체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온도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보통 그 단위를 섭씨 온도, 도씨를 많이 쓰죠. 도씨 몇 도씨다. 오늘 기온은 15도씨다. 이런 식으로 15도 이렇게 도씨를 많이 쓰는데 여기 물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온도를 켈빈 온도를 많이 씁니다. 켈빈. 켈빈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씨 온도도 아닙니다. 화씨는 또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화씨를 많이 쓰죠. 화씨는 이렇게 F로 쓰고요. 우리는 학문에서는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를 쓸 거다. 절대 온도가 무엇이냐면 연력학적인 최저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 밑에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연력학적인 최저 온도를 마이너스 273도로 우리가 자주 쓰는 온도 섭씨로 하자면 마이너스 273도가 최저 온도입니다. 이 이하로 막 마이너스 300도 이런 온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연력학적으로. 그 온도를 이제 최저 온도를 0켈빈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제 온도를 템퍼레처 그래서 T라고 쓰고요. 라지 T. 이제 스몰 T는 타임 시간으로 우리가 써왔으니까 그래서 절대 온도 그러니까 켈빈을 쓰는 절대 온도는 이제 이건 섭씨 온도라고 할 때 T 섭씨 온도 도씨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최저 온도, 섭씨 온도가 최저 온도 273도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플러스 273을 해주면 절대 온도 0이 되죠.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연력학적으로 최저 온도다. 그럼 연력학적으로 최저 온도가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 계속 넘어와서 자, 열 에너지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온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적으면 그만큼 온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그만큼 이 물체의 온도는 높고 분자 운동이 둔하면은 그만큼 물체 온도가 낮다. 그래서 열 에너지라는 것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고 이 분자 운동이 온도가 최고로 낮으려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딱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정지 있으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조금이라도 진동을 한다든지 회전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동을 있을 텐데 이런 진동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이 연력학적으로 온도가 최저인 온도겠죠. 그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 0켈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하고 이걸 우리 간단히 그냥 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이라는 것은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고온에서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너지가 막 많고 여기 에너지가 적으니까 열 에너지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여기 나눠주면 여기 에너지 이만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나눠주느냐? 이 둘의 온도가 에너지가 동일할 때까지, 즉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우리는 에너지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그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는 열평형 순간이라 하고 이 말은 온도가 같아져서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도 적어놨죠. 열평형 상태는 두 물체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상기체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런 걸
배웠을 것입니다. 그거랑 이제 관련 있는 방정식이에요. 이상기체 방정식이 교과서에서 막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거를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호들이 다 뭔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P라는 것은 pressure, 압력을 얘기하고요. V는 볼륨, 부피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적어둘까요? 압력, 얘는 부피. 그 다음에 small n, 이거는 분자수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분자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은 이상기체 상수.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의 뭐 숫자. 그 다음 T는 뭐냐? 온도. 앞에서 봤듯이. 그러면 압력과 부피 곱하기 한 게 이제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래프로 그려보기 전에, 자, 이상기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상적인 기체, 아이디얼한 기체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분자의 크기를 점으로, 분자의 이 부피가 없고 이 분자 이 사이즈가 점인 것으로 가정을 한 기체고요. 그 다음에 분자 사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도 막 뭐 밀어낸다든지 당겨낸다든지 그런 분자 사이들끼리의 뭐 만류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무시를 하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달라붙으면은 결국엔 인력이 생겨버리면 기체가 되다가도 이렇게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면 액체가 되고 거기서 더 거리가 가까워지면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들은 그런 인력들을 무시하고 얘네들을 점으로 가정을 한 것을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기체에서도 뭐 워낙 거리가 자기네들끼리도 멀고 막 운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일반 기체도 이제 부피가 충분하다면 이상기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기체들은 다 이상기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또 상황들을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넘어와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 0켈빈이면 0켈빈, 뭐 또는 100켈빈이면 100켈빈 이런 식으로 온도도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얘도 숫자고 얘도 변함없이 일정해요. 그러면 여기 양변은 우변은 전부 다 숫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와 V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P가 커지면 V는 줄어들겠죠. 왜냐? 여기가 숫자니까. 숫자 10으로 맞췄다 해보세요. P가 점점 2, 3, 4 이렇게 커지면 V는 또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P와 V는 온도가 일정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그 그래프가 P, V, 압력, 부피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서 온도가 일정한 뭐 T1이라고 칩시다. T1으로 일정하면 이런 식으로 P가 V가 증가하면은 P는 오히려 이렇게 감소해 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아졌어요. T1에서 T2로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 안에 들어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T가 조금 더 높아졌어. 그 말은,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부피에서 부피가 같을 때 T가 높아졌다는 말은 P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부피가 있을 때, 같은 부피일 때 온도가 한 칸 더 높아지면 P도 그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곡선을 따를 수가 없고 이런 곡선이 따를 수가 없고 이제 새로운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새로운 곡선이.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P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할 때 P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생기는 곡선, 새로운 곡선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T2, T1보다 온도가 높은 온도.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곡선 PV의 새로운 압력과 부피의 새로운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또 다른 곡선. 그러니까 지금 이 곡선들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으로 이게 기체가 변했다.
압력과 부피가 변했다. 그 말은 온도는 일정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곡선에서 움직였다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그래프는 PV 그래프는 온도가 일정할 때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래서 기본이 얘들아 PV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PV 곡선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들은 다 온도가 T1으로 일정할 때이고 이거는 P는 좀 높은 대신에 V는 작고 얘는 P는 좀 낮은 대신에 V는 크고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여기 막 밑에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될 겁니다. 아 이거는 지금 학습지를 선생님이 뭐 잘못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계속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 보기 전에 이거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봅시다. 교과서 52쪽을 펴보면 자 먼저 열기관이라는 새로운 또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열기관이 무엇이냐면 뭐 여기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산업혁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증기기관이죠. 그 증기기관이 무엇이냐면 열로 이용해서 뭐 증기를 막 뿜으면서 동력을 얻는 장치. 그래서 막 기차가 이제 증기기관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나 버스에서 사용하는 가솔린, 디젤 이런 것들도 휘발유나 그 경유 이런 기름을 넣어주는 이유가 얘네들을 연소시켜서 자동차 안에서 연소시켜서 막 열로 생기는 동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동력을 이용해서 바퀴를 굴러가게 해서 우리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스털링 엔진이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무슨 것들이냐면 열을 이용해서 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다. 열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다. 이런 장치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열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동력을 얻느냐? 열이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느냐? 그쵸? 무언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건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와서 같이 보면은 그러면 열기관은 어떻게 동력을 얻느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가 팽창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 다 알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막 수증기도 생기고 이러니까 기체가 막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이렇게 안에 들어있던 기체들이 부피가 커지면서 막 이런 식으로 빵빵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피스톤이라고 하면은 피스톤을 막 밀어내고 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동력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동력. 그래서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하는 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자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하면은 그만큼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여기서도 그러면 기체가 이렇게 있었던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냈다. 그럼 얘도 기체도 일을 했잖아. 힘을 줘서. 그때 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여기 기체 압력이 P라고 둘게요. P라고 하고 여기 가열을 해가지고 기체를 가열을 해서 델타 X만큼 밀어냈다 피스톤을. 그러면 이 기체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는 기본 Fs인데 여기에서 S는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S. 그래서 이 델타 X만큼 밀어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체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압력의 정의부터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압력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많이 보던 그런 정의 아니에요. 우리 뭐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게 바로 속도였죠. 자,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구했냐면 단위 시간당 거리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럼 압력을 보세요. 다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래. 그럼 압력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면적 분의 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펴보면은 압력 P라는 것은 A 에리어 해서 면적입니다. A 라지 A 분의 F 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P는 A 분의 F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얘 단위는 자 단위 한번 살펴볼까요?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게 또 단위가 길다 보니까 파스칼 과학자 이름을 따와서 그냥 파스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압력의 단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계속 돌아와서 한번 계속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P가 A분의 F였죠? 그럼 F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F는 PA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 A 곱하기 그 다음에 S는 델타 X였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얘 면적 이게 A잖아. 그 다음에 이만큼 움직인 거리가 델타 X죠. 그러면 이거 면적 A 여기에 있는 면적 A 곱하기 델타 X 하면 이 원통에 부피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밑면의 면적 곱하기 높이 델타 X가 되니까 이 원통의 부피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P 곱하기 얘는 움직임 부피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체가 한 일 W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체가 하는 일은 P 델타 V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와서 기체가 하는 일 여기 같이 정리 다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피스톤이 밀려나서 이렇게 됐다. 얘가 델타 X만큼 변했다. 이 면적이 A라고 한다. 그럼 여기 안에 기체가 일을 했죠. 그럼 기체가 일한 일 W는 FS인데 이제 P가 A분의 F이기 때문에 F는 PA가 되고 S는 델타 X다. 따라서 W는 P 델타 V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부피가 이렇게 팽창을 했어. 이런 방향으로. 팽창하면 이 부피 변화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부피 팽창하면 부피 변화량이 플러스예요. 그 말은 얘가 한 일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 말은 기체가 이 외부 공간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부피가 반대로 감소했어. 자, 이번엔 가열한 게 아니고 얘를 막 가열한 게 아니고 냉각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던 부피가 점점 기체 운동이 둔해지면서 점점 이렇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마이너스죠. 부피 변화가 줄어들었고 마이너스고 이 경우에는 일의 양도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오히려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상황이죠. 기체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학습지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겁니다. 선생님이 수정하다가 태블릿으로 못 옮겨서 학습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계속 수업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에너지 봅시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보기 전에 중요한 거 이거 보자. 자, 이 그래프 두 개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부터 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는 기체의 압력은 일정해요. 기체 압력은 부피가 막 변해도 계속 일정합니다. 그때 부피가 여기 V1에서부터 V2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이때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가 되잖아. 그러면 P는 이 값이 되겠고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이니까 이 값이 되겠죠. 결국엔 이 넓이를 구한 거거든요. 그럼 이 P 델타 V가 뭐냐면 기체가 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은 P 델타 V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만큼 외부에 대해서 기체가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압력은 이렇게 사실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압력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겠죠. 온도가 일정한 그래프에서는 이런 곡선, PV 곡선을 띄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V1에서 V2까지 압력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 면적, 이 아래의 넓이가 기체가 한 일 W, P 델타 V. 이때는 당연히 뭐 P는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내부 면적을 구해보면은 기체가 한 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거는 압력, 부피, PV 그래프에서 여기 아래 면적은 기체가 한 일 W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은 뭐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은 일의 양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하고 반대로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 일의 양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기체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고 쌤이랑 풀이 같이 봅시다. 압력이 10의 5승 파스칼로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세제곱에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세제곱이 되었다. 기체가 한 일. 자, W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P 델타 V라고 했을 때 압력은 10의 5승 파스칼이 될 거고 부피 변화량은 이제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떼야 되겠죠. 그럼 이게 처음 부피고 얘가 나중 부피.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 부피를 빼주면 그러면 10의 5승 파스칼에서 0.2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0.2.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0.2 10의 2승 줄이 되겠죠. 1의 단위니까 줄. 그러면 다시 이거 뭐 좀 정리를 해보면은 10의 2승이니까 그냥 여기 숫자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점이 두 개가 이동하니까 20줄이 되겠네요. 결국.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20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로 넘어가서 내부 에너지는 뭐 이렇게 설명이 길지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온도가 높다는 것은 이 안에 내부의 원자나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활발해서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말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크다. 결국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총합을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 다 더한 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 이상기체라는 것은 자기네들끼리의 뭐 끌어당기는 인력 이런 거를 다 무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치지 않습니다. 이상기체에서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만 치면 돼요. 결국에는 기체가 활발하면은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즉 온도가 높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우리 U라고 쓰고요. 온도에 비례한다. 얘는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도 크다. 그 말이고요. 여기 선생님 앞에 N은 뭔가요? 이건 N은 그 분자수. 아까 이 N이 이거 분자수라고 했죠. 뭐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이라는 것은 기체의 분자수가 또 그만큼 많으면 분자들의 운동하는 양이 더 많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더 크겠죠. 그래서 분자수에도 비례를 한다. 분자수가 2배로 커지면 내부 에너지도 2배로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부 에너지는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T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또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 이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4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어떤 기체 온도가 300켈빈일 때랑 400켈빈일 때 기체 내부 에너지의 B는 단 기체 분자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이 N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T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B는 똑같이 3대 온도 비를 따라서 3대 4가 되겠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까지 마저 정리를 해보면 내부 에너지는 우리 U라고 쓰고요. U. 얘는 분자수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 바라는 것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평균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는 또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했죠. 온도가 클수록 내부 에너지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해서 결론은 분자수랑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결론을 적어보면은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 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 게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기 위한 기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본 내용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많네요. 그 다음 좀 마저 보고 할까요? 이렇게만 그냥 정리 오늘 일단 1교시는 이렇게 정리하고 2교시부터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연력학 제1법칙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래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용은 좀 더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